문자를 두 개를 등장시켜 놓고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니까 잘 안 되죠. 뭐야 이거. 봅시다. 많아요. 뭐가 많으면 항이 많어. 그러니까 보면은, 야, 근데 출제자가 좀 친절한 사람이다. 왜냐면은, 이미 식이 x에 대하여 정렬이 돼 있거든? 어느 정도 정렬해준 상태야, 출제자가. 그러니까 나는 저기 가운데만 묶으면 돼. 여기. 마이너스 묶는다. 7y 더하기 1로 묶으면은, x에 대한 1차항 정렬됐고, 뒤에를 인수분해해서 건네줬다, 이거야, 문제를.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를 거의 절반을 풀어준 거죠. 지금 인수분해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전개된 상태로 나왔다고 쳐봐. 이거 내가 묶기 힘들 수도 있잖아, 그지? 어쨌든 지금 묶여 있으니까 이제 우린 여기 끝에 보면 됩니다. 얘랑 얘를 그냥 내렸어요, 하나씩. 그냥 뭔가 숫자라고 생각하고 한 덩어리씩 내렸어. 그거 뭐 하겠어? 맨날 하던 거 있잖아, 그거. 크로스. 1, 2를 내려 써보고 안 되면 2, 2를 내려 써보고 돌려주면 되는 거야. 1, 2 아니면 2, 1이겠죠. 가능성이 뭐 둘 중 하나겠지. 가보자고. 가보자고. 1이랑 곱하면 얘는 y 더하기 1이 나오고 2랑 곱하면 얘는 2ky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얘네 둘이 더하면 상수항 몇 나와? 마일 나오지. 안 되겠네 그러면, 그죠? 안 되겠지. 여기 플러스 1이라는 상수항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1을 바꾸란 얘기잖아. 1, 2가 아니라 2, 1이었다를 알 수 있는 거지, 해보면은. 그래서 2를 다시 곱해서 데리고 오면은 얘네 2랑 곱해서 2y 더하기 2가 나오고요. 쟤는 1이랑 곱해서 ky 빼기 1이 나오는데, 그렇지. 이렇게 더해야 상수항이 1이 된다라는 거죠. 2 더하기 k로 묶어서 y 더하기 1입니다. 돼서? 인수분해가 된다 했으니까 제가 얘기했지 뭐. 출제자가 이미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잖아. 제가 얘기했지 뭐. 마이너스 7이 누구냐? 2 더하기 k입니다. 끝났죠. 2 더하기 k는 마이너스 7 비교를 할 수 있고요. 그럼 k는 마이너스 9였네요. 안 끝났고요. 자, 이제 인수분해 또 하시면 되겠죠. 인수분해 이미 돼 있는 거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x 하나씩 붙여서 읽어주면 되는 거야. 위에서 봤나? 2x k가 마구였죠, 마구 y 마이너스 1 하나 더 1x 더하기 y 더하기 1. 자, 인수나 골라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인수가 아닌 거. 어디 보자. 2x 인수가 아닌 걸 고르랬잖아, 그죠? 너네 책에 뭐라고 돼 있니? 인수인 걸 고르래? 인수가 아닌 걸 고르래? 아닌 거 고르래? 근데 왜 이렇게 선지가 왜 이렇게 많냐? 얘가,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재밌겠네.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사실 인수분해 안 해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게, 얘랑 얘는 같은 인수가 될 수 없죠. 뭔 말인지 알아? 5번에 마이너스 통째로 곱해도 얘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얘 둘 중 하나 되겠지. 뭔 말인지 알지? 또 비교해보자. 얘 1번이랑 3번 봐봐. 1번이랑 3번은 저기지. 같은 거지, 같은 거. 뭔 말인지 알죠? 마이너스 곱하면은 1번과 3번은 같은 식이야,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그럼 이제 얘를 봐봐. 4번은 누구랑 같은 식이니? 4번은 누구랑 같은 식이야? 마이너스 곱하면 되잖아. 이거 같은 인수잖아, 그치? 야, 이거 인수분해 안 해도 몇 번이 정답이야? 5번이 정답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론 주관식이면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다는 건데, 잠깐만, 근데 숫자 왜 안 맞네? 여기. K, 여기 마7y 들어가 있었지. 마7y, 그래서 2y 더하기 2랑 ky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었잖아. 그래서 더한 게 2 더하기 ky가 내려왔고요. 플러스 1이 내려왔습니다. 플러스 1까지 맞고. 일단 이렇게 해서 객관식이니까 그냥 뭐 사실 인수분해 안 해도 5번은 정답을 골라줄 수 있는데, 이거 숫자는 한 번 더 확인해 줄게. 요게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얘가 지금 2x 빼기 y 빼기 1을 가져왔다라는 거는 2를 엿다 냈던 얘기거든? 근데 아까 봤는데 안 됐었잖아. 2ky 빼기 1이랑 2y 더하기 2. 이거 한번 확인해. 혹시 x계수 마이너스니? 앞에 x계수 플러스지? 플러스지? 플러스 맞잖아, 플러스 1. 자, 이거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5번이 인수가 아니니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와, 그러니까 x계수가 플러스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옆에 4번을 같이 묶어볼게.
x 빼기 3y 더하기 1을 한번 전개를 해보자. 2x 제곱에 그냥 천천히 한번 가볼게. 여기 마이너스 6xy 나올 텐데 이렇게 쭉쭉 가보자. 그 다음에 플러스 2x. 자, 이렇게 해서 2x 분배 맞췄고 또 가볼게. 마이너스 xy에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가볼게.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정리를 좀 해볼게. 2x 제곱 나왔고 얘랑 같이 해서 마 7xy 나오겠다. 마 7xy 확인했고 또 어디 보자. 뒤에 보니까 3y 제곱 나와 있는데 그럼 k가 몇이 된다는 거야? 3이 된다는 거죠. k가 3이 된다. 왜 계산을 잘못했지? 둘이 내려와서 마칠이 돼야 하니까 k에 3 넣어주면 5가 된다. 자, 다시 전개해보니까 k값 3 나오고 그래서 정답 다시 한번 5번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객관식이니까 그냥 요거 그냥 이렇게 아까 팁이야 팁. 얘랑 얘가 같은 인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인수라는 거는 우리가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 인수랑 똑같은 얘기거든. 숫자도 소인수분해하면 숫자들이 쪼개지잖아. 식도 마찬가지야. 그 쪼개진 덩어리가 인수가 될 수 있는데 마마풀이니까 인수를 부호를 바꿔서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 k는 3이라고 기록해두고 자, k값도 기록해놔. 네, 선생님. 저런 문제 먼저 그냥 이거 현재 보고 아까처럼 5번에 나오면 그냥 그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풀 것 같아. 시험장에서 객관식이면 주관식이면은 뭐 배운 대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시험장에서의 모든 일수리는 무조건 시간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사실 고3 때도 이런 걸 해요. 막 도형 문제들이 나오고 내가 농담하는 거야. 잘 들어봐. 고3 때 수능 보러 가면 수험표 나오거든. 그럼 수험표 뒷장에다가 자를 그려놔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건 불법 아니야? 그러니까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를 붙이는데 여기 위쪽에다 1cm, 2cm, 3cm, 4cm, 5cm를 샤프로 찍찍 그어놔. 시험 전날에. 그러면은 이제 수능 들어가면 도형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 삼각형이나 원 같은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애들이 이게 딱 봐도 3, 4, 5인 것 같은 도형이 있거든? 그럼 뭐 해보면 되냐면 이거 수험표 들고 길이 재보면 돼. 길이 재봤을 때 3대 4대 5잖아. 그렇게 보고 풀어요. 왜? 평가원은 그림을 정확히 주거든. 비율 관계를 정확히 주거든.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들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주는 편이 있거든. 근데 뭐 이런 수능 문제들은 다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원래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대수적인 증명을 통해서 길이를 가져와야 되는 건데 직관하고 바로 계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시간과의 싸움이야. 자, 이런 거 관련된 주제가 몇 개 있어요. 또 거의 뭐 20년째 나오는 주제가 그래서 수학도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로피탈 정리를 써요 말아요. 뭐 이것도 엄청난 논쟁이고 그냥 나는 일단 딱 하나 집어주면은 일단 알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배운 다음에 시간을 줄이는 거를 계속 목표로 하면 돼.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1등급 정도의 성적을 받았을 때 얘기야. 그 전에 일단 배워야 되니까, 그죠? 자, 넘어갑시다. 다음. A반은 우리 A반 다른 반은 시험을 벌써 한 6개 정도 치렀거든요. 6개 정도. A반에서. 처음에는 그 영문고 시험으로 시작을 했어. 평균이 48점 나왔거든. 근데 계속 올라가더라고. 이제 다른 학교 시험지 보니까. 48, 60, 70에서 어제는 좀 쉬운 학교의 시험지를 봤는데 83점의 평균이 나왔어. 그러니까 성적이 계속 올라가더라고. 좀 신기하게. 물론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지만. 쉬운 학교는 어디예요? 저기 종로구에 있는 학교를 하나 봤는데, 뭐 그 친구 학교는 뭐, 걔밖에 안 다녀서 말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영어보다 확실히 쉬운 시험지였어.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렇게 의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 47분 제고 앞에서 이제 긴장감 있게 시험을 치르면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감각이 생긴다고. 그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그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영어고 시험 있다 하면 6시에 가능한 사람 같이 치를 거고요. 자, 넘어갑시다. 다음 번호 여기까지였나 숙제가? 어디까지였죠? 24번은 안 풀었지? 23번도 안 풀었나?
그럼 한 문제만 풀고 할까요? 터프 문제 그냥 한 문제만 건드려보고 갑시다. 여기 있다. 뭐 있다. 얘도 좀 비슷하네. 방금 푼 문제랑 좀 비슷하네요. 자, 합평 문제 중요하니까 얘까지만 보고 가자. 자, 다시 이 인수분해에 대한 컨셉을 잡는 거야. 식을 딱 봤어. 식을 딱 봤는데 항이 몇 개야? 예? 2개라고요? 항이 몇 개야? 항이 6개죠. 항이 5개 이상이면은 차수가 뭐를 찾으랬어? 높은? 차수가 높은 문자였나요? 낮은 문자였나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찾자. 근데 그렇게 말하긴 해도 다 2차랬잖아, 그지? 이거 지금 보면은 X도 2차고 Y도 2차지. 그러면은 X나 Y 중에 좋아하는 문자 하나 선택하랬지.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을 한다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야. 지금 X가 맨 앞에 있으니까 X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줄게. X제곱 친 다음에 X를 하나씩 갖고 있는 1차항들도 묶어서 정렬해봐. KY에다가 플러스 1X 묶이죠. 그 다음에 X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지. X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불립니다. 이 친구들을 맨 뒤로 미루는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한번 볼 거야. 이렇게 통째로 한번 묶어보자는 거지. 자, 이렇게 한번 봐봐. 이게 스텝 1이었지. 그러니까 이게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보통이 2차인데 문자 하나 골라서 정렬한 다음에 어디를 먼저 보랬지? 어디를 먼저 봐요? 맨 오른쪽 상수항 부분을 먼저 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렬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게끔 문제가 출제가 됐을 거라고. 여기 크로스 안 되면 이거 계산기로 풀어야 돼요. 손으로 못 풀어. 자, 그래서 여기를 크로스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버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2, 3으로 한번 내려볼게. 둘 다 마이너스 주면은 마이너스 11 가능하지. 그러면은 크로스를 걸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얘를 인수분해 했다는 말이잖아. 3y 빼기 2라는 식과 1y 빼기 3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한다고? x에 대한 크로스를 실시하라고 맨날 하는 거 있잖아. 1 내려쓰고 크로스 걸라고. 크로스 걸어. 그러면은 어차피 1 바뀌어도 이제 가능성이 얘밖에 없는 거니까 얘를 3y 빼기 2로 나올 거 아니야. 1이랑 곱해서 얘도 y 빼기 3으로 나오고 더하면 뭐가 내려와? 4y 빼기 5가 내려오지. 마 9에다 마 11y 걸었으니까. 자, 4y 빼기 5가 내려오셨는데 이거 좀 고민을 해야겠다. 빼기 5가 나오면 저 플러스 1이랑 숫자가 안 맞지.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죠? 여기 앞에 뭐가 있었어? 마이너스가 있었지. 그래서 얘를 어디다 줄지 고민을 하는 거야. 둘 중 하나 주면 돼. 자,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될 거면 얘를 엿다 줘야 될까? 엿다 줘야 될까? 밑에다 줘야겠죠. 감산 되잖아. 그럼 다시 한번 보면은 3y 빼기 2가 되겠고 얘도 y 더하기 빼기 y 더하기 3이 되겠지. 자, 그렇게 내려보면은 2y 더하기 1이라는 상수항이 맞아 떨어지지. 이게 얘가 뭐라고 했니? 인수분해 되도록 인수분해 된다 했지. 그러면 얘가 똑같아야 되니까 k가 몇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거야. 자연수 k 이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설명부터 다 이해해야 돼. 문제를 바라봤을 때 판단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야. 이게 인수분해 문제인데 항이 5개 이상 좀 많네. 그러면은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보통 2차가 되겠고, 내림차순 정렬한 다음에 뒤쪽에 크로스가 되겠거니 하고 다시 한번 크로스 걸어주면은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모의고사 문항. 자, 이건 비교적 최근 문항이죠. 21년 문항이니까 언제 또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 이제 또 진도 나가야죠. 유형 8번부터 나가면 되지. 맞죠? 가봅시다. 자, 326번 기본 문항부터 좀 연습할게. 자, 쟤를 봐봐. 일단 출제자가 어느 정도 묶어서 주긴 했거든. 내가 크게 세 덩어리잖아. 묶여있는 게 크게 세 덩어리인데 저 세 덩어리를 이제 또 묶을 수 있을까 없을까? 더 묶을 수 있어, 저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있냐 물어본 거야. A, B, A 풀 B랑 B, C, B 풀 C랑 C, A, C 빼기 A는 공통인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출제자가 일부러 잘못 묶어준 거야. 보고 손 놓고 있으라고. 안 되네? 손 놓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저거는 인수분해 실패한 모양이잖아. 인수분해가 더 안 되는 모양이니까 다시 전개를 해서 처음으로 돌아와야죠. 자, 초기화합니다. 전개를 해서 다시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풀면 항이 몇 개 나오죠? 항의 개수가 몇 개야? 손가락으로 저는 세면 되지 않니? 몇 개야? 6개죠? 여섯 개 항이 나왔지. 또 알고리즘 또 돌아가야지. 인수분해하는 문제인데 항이 5개 이상이잖아. 그럼 뭘 찾아야 된다고? 뭘 찾아야 돼? 차수가 가장 낮은 문제를 찾아야 돼. 그래서 보니까 A도 2차고 B도 2차고 C도 2차야. 그러면 마음에 드는 문자를 선택해서 정렬만 다시 하면 됩니다. 보통 A로 많이 할 텐데 또 어떤 걸로 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 C로 한번 해볼게요. 요 C에 대해서 정렬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C의 제곱 2창을 맨 앞에다 빼버려.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묶어서 이렇게 묶어 C의 2창 내려. 그 다음에는 C에 대한 1창을 한번 가져와 보자. 마이너스 B제곱에다 플러스 A제곱이 있으니까 그대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어서 C에 대한 1창 가져와. 여기까지 괜찮아? 맨 앞에 있는 두 명은 C를 갖고 있지 않은 C에 대한 2창이 다시 상수항이니까 똑같은 거 A, B로 묶어서 이렇게 가져와. 이거 A, B로 묶어서 가져오는 순간 인수분해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나는 정렬만 다시 했을 뿐이거든? 뭐 변형도 없고 그냥 정렬만 다시 했을 뿐인데 어때요 이제? 공통인수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A 플러스 B가 여기 안에도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밑에 줄로 내리면서 A 플러스 B를 마이너스까지 가져갈 게 최고차항이 있으니까 꺼내고 중괄호로 오픈해서 한 번에 묶어주는 거야. 자, C제곱 여기 풀마 바뀌어야 돼요. 여기 A 풀 B 빠졌으니까 A마 B가 하나 남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빠졌으니까 부호 바꿔주면서 마이너스 A, B다. 이렇게 묶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도 웬만하면 되거든. 여기도 일단 웬만하면 되니까 끝까지 보셔야 되는 게 자, 마지막까지 갑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그럼 여기가 C마 A랑 C 풀 B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져오시면은 C마 A랑 C 풀 B로 인수분해를 끝까지 밀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답 골라주면은 이거 부호 잘 비교해야 돼. 보면 A 플러스 B 앞에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럼 얘를 뭐 누구한테 하나 낀가주면 되는데 A 풀 B에다가 A마 C에다가 B 플러스 C 보면 이제 2번이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를 여기다 던져주면은 자, 그래서 326번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직접 해보실래? 아예 똑같은 문제인데. 자, 327번 직접 해보자. 자, 배운 대로 알고리즘 돌아가는 거야. 식을 봤는데 더 진행이 안 되네. 일단 다시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정렬을 해주면은 풀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다 전개를 해놨어. 그러면 이제 A가 좋아, B가 좋아, C가 좋아. 하나를 골라야지. A로 할 거야? 이거 A제곱 A제곱이니까요. 그렇지. A에 대하여 2차, 1차 상수항을 내림쳐서 정렬을 합니다. 정렬했더니 보이죠? 공통인수가? 묶으면 된다는 거야. 정렬했나요? A제곱 옆에 B 더하기 C인가? B 더하기 C인가? A제곱 옆에? 부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A제곱 옆에 B 더하기 C 아니 B 빼기 C죠.
정렬했나요? 인수분해 했나요? 정답 찾았어? 인수분해 했는데 왜 정답 못 찾았어? 부인의 인수에 마이너스 통째로 곱한 것도 인수를 했어? 성공했나요? C가 좋아? 자, 그래 정렬 또 해. 이제 맨 뒤에 C 없는 거 A, B로 묶어. 자, 이거 정렬했는데 공통인수가 안 보이면은 내려올 때 내가 부호를 실수한 거야. 정렬했는데 공통인수가 안 보이면은 손으로 잘못 내려왔다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이거 다음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정렬했어? 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부호 틀렸어. 다시 확인해. 자, 공통인수가 안 보이면은 내가 실수한 거죠. 묶을 수 없으면 그걸 계산기로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문제를 다시 가져와야 돼. 여러분,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바뀝니다. 문제 풀다 보면은. 줄 내려오면서 자꾸 부호 실수하니까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네? 마이너스. 정렬만 하면은 공통인수가 보여요. 안 보이면은 부호를 잘못 가져온 거고. 그리고 이건 A로 정렬하든 B로 정렬하든 C로 정렬하든 공통인수는 항상 발생됩니다. 정렬했어? 보자. 정렬은 자, 지금 주인공 문자를 설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주인공 문자가 A 맞나요? A가 A, B, C 중에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을 거야? A를 주인공으로 삼았으니까 맨 앞에 2창 꺼낸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럼 그 옆에는 A에 대한 1창으로 묶어야죠. 여기요? B제곱으로 묶는 게 아니라 A로 묶어야죠. A에 대한 1창, A가 없는 상수항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내림차순 정렬이죠. 묶었어? B 더하기 C 묶고 또 A만 가지고 있는 1차항들 묶고. 자, 이게 조금 정확도나 속도면에서 떨어지면은 그 기초 연습 문항들을 몇백 개씩 풀어야 돼요. 연산의 문제라서. 자, 푼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렬하시면은 B 더하기 C가 전부 다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것을 공통인수로 봤다면은 앞에다 하나를 꺼내 두고 묶어줍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B 풀 C 빠졌으니까 합차공식 남는 게 B마 C가 되겠고, 여긴 얘가 빠졌으니까 맨 뒤에 마이너스 BC가 남겠죠. 중괄호 닫아주면은 여기를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야. 되죠? A-B랑 다시 A 플러스 B랑 A-C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끝났네요. 이 중에서 인수를 찾아라 했는데요. 자, 봅시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A 빼기 C 인수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답 2번 확인하시고요. 오래 걸려봤자 시험지에서 얘를 만났다? 1분이어야 돼, 1분.
1분 안에 정확히 내림차순 정렬하고 묶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면은 이거 인수분해 연습하는 걸 좀 더 많이 해야 돼. 아니, 선생님, 응. 그 핑크색 귀다기 씨 뒤에 응. 그 결과 나오는 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이게 이거 묶는 거야, 묶는 거. 봐봐. 여기 B 더하기 C 있죠? 여기도 아래 있죠? 여기도 안에 있죠? 똑같은 걸 앞에다 써놓는 게 인수분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열어. 여기 A제곱 있지? 여기서 B 더하기 C 가져갔으면은 안에 B 빼기 C 남지. A 그대로 가져왔지? 얘 날라갔으니까 마이너스 BC 남지. 중괄호로 묶었다는 거야. 얘를 정리하면 다시 얘가 나오죠? 나 여기를 봐. 요거는 2차식의 인수분해야, 그죠? 중3 때 처음 배웠던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 A, 여기 봐봐. A 플러스 B랑 A 마 C로 바로 보여야지. 아, 여기 합이고 여기 곱이잖아. 하위고 곱이잖아. X에 대해 2차식으로 많이 연습했던 거, 그지? 그래서 A 플 B랑 A 마 C가 바로 보인다 이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진도 나갈게요. 좀 많습니다. 내려와 봅니다. 자, 이제 328번 이런 것도 일단 나올 수 있으니까 터표도 한번 보고 갈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A, B, C가 되게 많이 나와 있고 PQ를 찾아야 된다. 자, 그럼 이거 어쨌든 객관식이잖아. 봐봐. 선지 봐봐, 선지. 선지가 0, 플마 1, 2 이 정도로 나와 있죠. 그지? 그럼 이제 느낌상 너네들한테 문제를 풀기 전에 PQ를 찍으라고 하면 뭘로 찍을래? 선지를 봐봐. 너네들한테 PQ를 찍으라고 하면 숫자 뭘로 찍어야겠어? 당연히 0이나 플마 1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이거 이렇게 의도가 됐다는 걸 생각해야 돼. 여기 지금 분모가 인수분해 돼 있지. 그죠? 그럼 분자를 인수분해하는 문제잖아, 지금. 그지? 분자를 인수분해했을 때 분모랑 모양이 똑같이 나온 P가 몇이야? 아니, 똑같은 거분에 똑같은 거가 몇이야? 1이잖아. 그죠? 여기도 분모가 인수분해가 돼 있지. 분모가 인수분해가 돼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고 인수분해 하라는 문제겠지. 분자를 인수분해했는데 분모랑 모양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그럼 Q가 몇이겠어? 마이너스 1이겠죠. 1분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가, 그지? 문제 풀기 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어차피 0 플마 1 중에 하나일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 플마 1이겠지, 뭐,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분자를 인수분해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가져가 주면 되고, 그럼 이제 가의 분자만 보세요. 분자를 인수분해하는 문제니까. 가의 분자를 보면은 저기서 더 묶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여러분 대답을 안 해주면은 너네가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알고도 대답 안 하는 건 내가 몰라요. 자, 여기가 기본 개념을 배우는 반일수록 내가 계속 되물어볼 거야. 왜 되물어볼까? 이해를 못할 확률이 높으니까 되물어보는 거야. 그죠? 대답을 못하겠으면 그냥 고개라도 끄덕여. 자, 다시 봐봐. 분자 봐봐, 분자. 분자를 보면은 더 묶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대로 다시 풀어주는 거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 전부 다 풀어져서. 자, 그러면은 계속 똑같은 식을 마주보고 있잖아. 항이 6개니까 내가 좋아하는 문자 하나 설정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면 되겠지. 자, 이번에도 A로 한번 가볼게. A제곱끼리 묶어. B마시로 묶이겠지. A도 묶어. 얘랑 얘 하는데 이것도 팁이야. 여기가 B가 앞에 있고 C가 뒤에 있잖아. 이 순서를 맞추는 게 보기 편해.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을 거야.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묶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1차항 또 맞춰. 자, 그 다음에 A를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을 마지막에 써줄 건데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BC로 묶어서 정렬을 다시 했죠. 괜찮아? 그러면 이제 공통에서 보이겠지. 앞에서부터 끝까지 B마 C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맨 앞에 꺼내놓고 묶자라는 거야. B마 C를 앞에다 하나 꺼내고 괄호 열고 A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 B마 C 하나 빠졌으니까 B 플 C 하나 남았겠지, 덩어리가. 합차 공식은 바로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B 더하기 C 가져온 다음에 A 1차항이고 여기 B, C 가져오면은 중괄호를 묶으면서
1차적으로 인수분해가 됐지. 근데 일단 끝까지 가보셔야 되는 거지. 여기도 당연히 될 테니까 보시면은 A 빼기 B랑 A 빼기 C로 인수분해 되는 게 바로 보일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B 빼기 C와 A 빼기 B와 A 빼기 C 이렇게 인수분해 됐어. 이제 분모랑 비교하세요. 분모랑 비교해. A 빼기 B 있지. B 빼기 C 있지. 여기 주의해. 여기 C 빼기 A야, A 빼기 C야? 원래? C 빼기 A지. 여긴 뭐야? 부호가 반대라고 생각되겠어? 그럼 이 P는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겠지? 옆에다 적어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돼서 뭐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나도 한번 이어서 가볼게. 이번에도 일단 봐. 분자를 보면 저기서 더 묶을 건덕지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일단 다 풀어주는 거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이 전개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실수할 확률이 높아서 좀 꼼꼼하게 봐주는 편이 좋을 것 같고. BA제곱. 자, 쭉 풀었습니다. 쭉 풀었고. 자, 이번에도 일단은 A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렬을 해볼게. A제곱 찾고 여기 있다. 얘는 일단은 마이너스를 묶어서 가자. B마 C로 한번 묶어볼게. 이런 식으로. 자, 알파벳 순서대로 보기 좋게 정리를 할 거고, 또 A를 갖고 있는 친구가 앞에 두 개가 있죠. 그대로 B제곱 빼기 C제곱 순서 맞춰서 가져오고, 자, 그 다음에 얘랑 쟤랑 BC로 묶어서 마BC로 묶어서 가져오자. 마BC로, 풀BC가 아니라 마BC로 묶는 이유는 B 빼기 C로 순서 맞추기 위함이야. 이거 은근히 C 빼기 B로 놓으면은 못 볼 애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B 빼기 C라는 공통인수가 전부 다 있는 걸 또 확인했으니 밑으로 내려오자는 건데 마이너스까지 끌고 갈게. 맨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곱하기 B마시로 묶고 중괄호 오픈. 자, 갑니다. A제곱 여기 부호 바뀌어야 돼. 여기도 부호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통째로 꺼냈으니까. 자, 마이너스 이거 진짜 실수 많이 한다. 주의해야 돼. 마이너스 꺼내는 거 주의하고. 자, 그래서 여기 B맛이 빠졌으니까 B 더하기 C A 그 다음에 플러스로 부호 바꿔주고 B, C 묶어줍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일단 되겠죠. 보시면은 A 빼기 B랑 A 빼기 C가 보이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앞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B마 C에다가 A마 B에다가 A마 C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났어. 따라왔어? 자, 이제 비교할 거야. A 빼기 B 있지. B 빼기 C 있지. A 빼기 C에다 마이너스 포함 뭐가 되죠? C마 A가 되죠? C마 A 똑같지? 다 똑같네? Q가 몇이야? 1이야. 1이라고 적자. 자,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 더해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야. 자, 이 유형 지금 항이 6개 다 전개된 상 다시 묶는 거 지금 총 5번 연습했죠, 그죠? 이 다음에 시험 문제 만나면은 똑같이 풀면 되겠고요. 자, 이제 9번 넘어갑니다. 이제 항이 5개 이상일 때 내림차순 정렬에서 푸는 유형이 끝났어요. 주제를 좀 바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정리해볼까? 일단 인수분해 첫 번째 뭐 외우라 했죠? 무조건 뭐 외우라 했어? 공식 외우라고 했죠. 공식 외우라는 말 매번 강조합니다.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절반 나왔으면 공식으로 풀 수 없는 애들이 나온댔지. 그 특수한 유형은 말한봤자 몇 가지다? 몇 가지인 거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처음에 소개해줬는데 특수한 유형을 몇 가지 배웠죠? 지금까지 배운 거 떠올려봐.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처음으로? 치환. 그 다음에 뭐 배웠어? 자, 봐봐. 수업을 들었으면 정립해야 돼. 나만의 개념으로 정립해야 돼. 인수분해라는 건요. 첫 번째 출제 의도는 공식의 형태에 맞춰주는 거고 공식이 안 되는 것들은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했고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운 게 치환이죠. 치환 다음에 뭐였지? 자, 모르겠으면 페이지 빨리 앞에 넘겨봐. 자, 이 뼈대를 세워야 돼요. 인수분해 단원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뼈대, 알고리즘을 분명히 세워놔야 돼.
그 다음에 뭐 배웠죠? 숙제 풀어온 거잖아. 숙제 중에 하나겠지. 어떻게 생긴 4차식을 배웠죠? 이거 무슨 식이라고 읽어? 이거 배웠잖아, 푸는 거. 무슨 식이야? 보기차식이지? 무슨 식이다, 이름이? 보기차식이다. 그러니까 보기차식이라고 이름 몰라도 되는데 홀수형이 없는 4차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배웠잖아, 그지? 이게 어려운 게 뭐랬어? 이 상태에서 치환했는데 크로스 안 되는 거랬지? 그거 다 배웠어, 앞에서. 그리고 방금까지 한 게 뭐야? 항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또 배웠어요. 벌써 몇 개 배웠어? 3개 배웠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계속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는 뼈대를 정립하기 위함이야. 다른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유형인가 한 번에 판단하기 위한 그런 걸 좀 내가 갖춰야 돼. 이게 지금 마플 이런 유형서에는요, 문제 위에 어떤 유형이다가 적혀 있죠. 그죠? 문제가 안 풀리면 위에 있는 어떤 유형인가에 대한 개념을 읽으면 되지. 근데 수학 시험지에는 그게 안 나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정립하라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9번. 여기에는 교육과정 외라고 돼 있긴 한데 많이 내는 편이니까 공부할 거예요. 유형 9번이에 상반방정식이라고 써두자. 무슨 방정식? 상반방정식. 상반되다라는 단어는 거꾸로 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꾸로 돌려도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한번 볼게요. 요거 4차식 보면 되는데 문제 통해서 그냥 봐볼까요? 자, 기본 문제 갑니다. 여기 좌변에 있는 식 봐봐. 좌변에 있는 4차식 봐봐. 개수만 봐봐, 개수. 개수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봤을 때 좌우 대칭이 아니야? 좌우 대칭이지. 이런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개수가 좌우 대칭을 갖는 모양을 가졌을 때는 일단 4차식이긴 하잖아, 그지? 그럼 원래 조립제법을 시도하는 게 맞긴 하거든? 그지? 근데 모양이 예쁘게 좌우 대칭으로 잡혔으면 조립제법이 안 돼요. 안 되는 문제를 낼 거야, 그지? 조립제법으로 안 풀리니까 이런 특수한 유형을 하나 더 배우는 거야, 그지? 그럼 이런 대칭인 유형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자, 배웁니다. 첫 번째 갑니다. x제곱으로 묶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할 일은 모든 식의 구성 요소를 x제곱으로 나누어서 묶습니다. 맨 앞에 x제곱을 꺼내두고 앞에서부터 다시 써보자. x제곱 빼기 5x 더하기 8까지는 괜찮아. 괜찮아?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5x에서 x제곱을 앞에 뺐다고 생각해봐. x가 분자가 아니라 어디로 내려와야 돼? 분모로 내려와야겠지. x분의 5에다 x제곱을 곱해야 일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던 1은 뭐가 되겠어? x제곱이 분모로 내려오면서 이거 분의 1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게 첫 번째 스텝이야. 개수가 좌우 대칭으로 예쁘게 분포된 4차식은 첫 번째로 무조건 뭐 하라고? x제곱으로 묶어. 그리고 그 안에 묶인 식 안에서 짝꿍을 지어줄 건데 이렇게 짝꿍이고 이렇게 짝꿍이야. 걔네들끼리 좀 붙게 다시 정렬을 해봐. 자, x제곱 친구 x제곱분의 1을 묶어서 표현하고 얘랑 얘는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잖아. 자,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로 표현을 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맨 뒤에 밀어놔. 자, 그리고 중괄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자, 여기까지가 스텝 1이었습니다. x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안에서 짝꿍을 2세트 지어주면 된다는 거야. 따라오고 있어? 이제 스텝 2 들어간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스텝 2는 뭐냐면 치환을 할 거거든? 여기 x 더하기 x분의 1 이 분수꼴을 t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치환하기로 했으면은 뭐 하기로 했냐? 옆에다 반드시 써두려 했죠.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지금부터 취급하겠다. 괜찮아?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얘를 내가 지금 t라고 부를 건데 그럼 얘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면 좋은 거 아닌가? 그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자, 내가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게 양변에 무슨 연산을 해주시면 될까? 여기는 1차식이고 여기는 2차식이잖아. 여기 양변에 무슨 연산을 하면 되겠어? 제곱을 하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럼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얘 더하기 얘니까 2를 그냥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자, 최종적으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얘가 어떻게 표현되겠어? t제곱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 있지. 그쵸?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얘를 지금부터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중괄호 안쪽을 t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 거야. 이때 이 x제곱은 앞에 그냥 가만히 두면 돼. 얘는 마지막에 할 일이 있거든. 얘는 마지막에 할 일이 있으니까 그냥 앞에 그대로 붙여두고 따라오면 돼.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봐. 자, 앞에 x제곱은 아직 붙어 있는 거고, 이제 요 초록색 부분이 t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뀐 거야. 자, 한번 정렬해보자.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t, 상수항 계산에 8에다 2 빼면 몇 나와? 6 나오지. 묶였지? 여기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크로스가 돼야만 문제가 성립되고, 여기가 크로스가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잘못된 거야. 그럼 계산기로 풀어야 돼. 그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인수분해 바로 보일 거야. t마 2, t마 3, x제곱. 따라오고 있어? t는 내 생각이고, t를 다시 돌려주면 되겠지. 시환했으니까. 자, x 더하기 x분의 1로 다시 바꿔봐, 이 자리를.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2와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3으로 다시 식을 바꿔줬고요. 아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x제곱 앞에서 계속 놀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 마지막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냅둔 거야. 자, 이제 얘가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은 이 x제곱은 x가 2개 있는 거잖아. 얘를 한 번은 여기에다 곱하고 하나는 여기다가 곱해서 2차식으로 꺼내주면 끝납니다. 자, 2차식으로 꺼내면 이제 인수분해 완료됩니다. 자, 최종식은 어떻게 되겠어? 곱해서 내려온다, 이거. x 곱하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 번에 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2차식과 여기도 이제 정리 한 번에 하세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는 2차식으로 내려왔네요.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실 한 번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얘랑 얘가 크로스가 되는지 봐야 돼.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지. 여기까지 해주면 돼.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주면은 x마일의 제곱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고 인수분해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따라왔니? 자, 그래서 매우 특수한 유형이니까 이 방법을 다시 정립을 해보자. 4차식인데 개수가 좌우대칭인 애를 봤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뭐 하라고? x제곱으로 묶어야 돼. 묶고 나서 그 안에서 짝꿍을 이렇게 붙어두는 거야. 그 다음 스텝 2는 그 중괄호 안에서 이 1차 더하기 1차 구조를 갖는 거를 t라고 이름 붙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요, x 빼기 x분의 1이 될 수도 있어. 그래도 걔를 그냥 t로 두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얘를 t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걸 한번 써보고 거기서 양변에 제곱해서 내려오고 그 상태에서 2를 넘기면은 얘도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모든 식이 이렇게 t에 대한 2차식으로 오는 순간 여기가 인수분해가 될 거야. 크로스가 될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두고, 그죠? 호흡이 굉장히 길어. 여기서 문제 안 끝났고 t를 다시 x 더하기 x분의 1로 돌렸지. 그 다음에 맨 앞에서 놀고 있던 녀석이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하나씩 곱해서 들어가지. 그 이유는 2차식이 2개가 나오니까, 그지? 여기서 인수분해 적당히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시면은 A는 1이고요. B는 마3이고 C는 1입니다. 정답 2번 확인하시고, 자, 바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330번 바로 연습 들어갑니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자, 4차식인데 좌우대칭인 식을 봤다. x제곱으로 모든 항을 묶고 시작합니다. 아이고, 졸려 죽겠다. 아주 글씨가 아주 지렁이가 기어가네. 물 마시고 오세요, 얼른. 잠 깨고 갈래? 찬물 마시고.
풀 수 있겠어? 그래? 오, 잘했어. 야, 잘 묶었다. 이제 치환해야지, 스텝 2. 치환했어? 그래, 다음 줄로 내려가, 이제. x제곱 맨 앞에 그대로 두고, 그 t에 대한 2차식으로 정렬을 하는 거야. 그, 네가 쓴 거 그대로 정리해. 괄호 열고. t제곱.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야지, 내림차순으로. 마 5t 풀4라고 정리해야지. 마 5t 풀4가 됐지, 정리해서. 그 인수분해 된다. 그쵸? 인수분해 하고 쭉 진행시켜. 근데 근데 마이너스 5x x제곱만 하면 뭐였죠? 그래서 그게 어렵죠. 원래 5x라는 거를 x를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지. 근데 밖으로 두 개를 뺐지. 그럼 하나가 분모로 내려갑니다. x분의 5가 되겠죠. 네. 그렇지. 그럼 이름 뭐가 될까? 두 개를 꺼내서. 그렇지. 그 분수꼴로 다 묶었으면은 짝꿍 두 개. 2차는 2차끼리, 1차는 1차끼리 묶어서 중괄호 안에서 표현해 줍니다. 잠깐만요. 거의 다 풀었네, 이제. 마지막에 x제곱 어떻게 한다고? 한다고 해서 곱해준다 했죠? 마이너스. 2차식 꺼내는 순간 인수분해 끝납니다.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야, 짝꿍 지었다. 그죠? 이제 스텝 2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가 스텝 1이었어. 그죠? 여기 t라고 이름 붙여. t1에 t1. 옆에 잠깐 써볼래? 여기에다가. x 더하기 x분의 1은 t라고 써봐. t1한 걸로 써봐. 썼어? 아, 좋아. 그럼 얘는 이제 내려갈 수 있겠지, 얘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그렇지. 그럼 또 한 줄 내려가는 거지 뭐. x제곱 괄호 t에 대한 2차식 정렬을 해줘. 정리를. t제곱 한 번에 계산해 정렬을 해버려. 마오티 풀4가 되겠죠. 걔가 인수분해가 된다. 이제 다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형을 또 하나 더 배웠습니다. 상반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좌우대칭으로 구성된 4차식을 푸는 법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쓴 걸 보고 정리하면 되죠. t제곱 마우 t 풀4로 정리가 되겠지. 좋습니다. 잘했고요. 거의 다 왔나요? 따라왔나요? 괄호 잘 쳐야지. 곱셈인데 왜 다 덧셈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곱해져 있는 식을 왜 다 덧셈으로 바꾸는 거야? 인수분해 돼 있잖아? 다 했나요? 왜 정답이 안 나와?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대체? 자, A로 치환했니? 걔를 정렬을 해야죠. A에 대한 2차식을 정리를 해야지. 뒤에 풀4 아닌데? 풀6인데? 봐봐, 또 실수했잖아. 6을 그대로 내려야 되는데 왜 여기 사로 바꿔?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앞에 있는데, 그지? 거기 또 8이야. 6에다 2 빼면 몇이야? 그럼 a제곱 빼기 5a 더하기 4 써야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지, 지금. 안 되고 있으면 내가 계산 실수한 거야. 진행이 안 되면 얼른 윗줄을 봐야 돼. 내가 계산 실수한 거야. 맞지? 자, 그러면은 그걸 이제 인수분해 되겠지. 마무리하면 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모르겠어. 여기도 내가 쓴 걸 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2죠, 여기 얘가? 얘는 t죠? 얘는 플러스 6이죠? t제곱 맞니? 마 5t 넘어왔니? 빼기 2 더하기 6은 몇이야? 빼기 2 더하기 6은 몇이야?
아, 4요. 4야. 진행이 안 되면은 그 윗줄을 얼른 봐야 돼요. 연산 실수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정답 1번 확인했나요? 정답 1번 나오는 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진행이 안 되나요? 다 풀었는데 왜 멈추고 있어? 마지막에 맨 앞에 있는 x제곱은 무슨 일을 한대지, 마지막에? 뒤에 있는 이 덩어리 하나씩 곱해서 내려오면 된다 했죠. 곱해야지 x분의 1을 없애야 되니까. x를 한 덩어리씩 곱해서 2차식 두 개를 내립니다. 차수를 하나씩 올리라는 거야, 곱하. 여기 x가 두 개 있잖아. 하나를 였다 곱하고 하나를 였다 곱하는 얘기야. 안쪽에 넣으면서. 자, 이제 인수분해가 됐죠. t마1, t마4로 인수가 됐네요. 그죠? t를 돌려야죠. 원래 자리로. x 더하기 x분의 1 자리로 돌리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맨 앞에 x제곱을 저 괄호의 식에 하나씩 곱해주면은 2차식 두 개로 내려가겠죠? 자, 얘를 x로 곱하라고요? 여기 x가 두 개 있잖아?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곱해서 2차식을 두 개를 내려줍니다. x제곱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 빼기 4x x제곱 더하기 1 빼기 4x 여기도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빼기 x 아, x 하나씩 곱하는 거 차수를 올린다 생각하면 돼. 정렬만 다시 해볼까? x제곱 정렬하자. 내림차순 빼기 x 더하기 1 닫고 x제곱 그렇지. 끝났습니다. 둘이 더하면 정답은 나옵니다. 확인했나요?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상반방정식도 풀 수 있게 됐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배웠어. 치환하는 거 배웠고, 보기차식 배웠고, 5개 이상 배웠고, 상반방정식 배웠죠. 이제 딱 하나 나왔습니다. 큰 주제 딱 하나, 조립제법이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 단어는 올바르게 배우고 연습하면은 틀릴 일이 없다. 손으로 풀 수 있는 수준에서 특수한 유형, 여기를 벗어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 332번 넘어갑니다. 약간 응용된 거고요. 앞에서 배웠던 차수가 낮은 거 찾아서 정렬하는 거를 삼각형의 모양 판단으로 응용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주어진 식은 보자. 딱 봐봐. 항이 몇 개야? 항이 6개야. 자, 항이 6개 많아요. 많으면은 뭘 찾으라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뭐 일단 C는 아니지. C는 3차니까 빼버리고. 뭐 A도 빼. 그럼 차수가 이번에 제일 낮은 게 누구야? B지. B밖에 없어. 그러니까 B로 뭐 하라고 이제? 내림차순 정렬하는 거야. B가 주인공이야 지금부터는. B로 내림차순 정렬을 할 거야. 자, 앞에 B제곱 간다. A 더하기 C B 제곱 묶었죠. 근데 이제 B에 대한 1차항은 없죠. 그죠? 그럼 바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B가 없는 애들을 뒤에 쭉 쓸 건데, 이거 쓸 때도 뭔가 짝꿍이 될 만한 애들 모양을 맞춰줘서 예쁘게 써야겠죠. A 세제곱 빼기 C제곱으로 같이 써주고, 요것도 그냥 A제곱 C 빼기 A 이렇게 정렬만 다시 할게요.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식이 아니라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는 0이 붙어 있죠. 이 는0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다 앞에 식을 그 인수분해를 해줄 거야. 이것도 일단 눈썰미가 있으면 딱 보이지. 여기 앞에 A 더하기 C가 있으니까 왠지 여기랑 여기에서 A 더하기 C가 나오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부호가. 그러면 좀 들어가 볼게. 이것도 이제 한 번에 할 생각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묶니? 이거 4개는 공통인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짝꿍인 것 같은 애들끼리 여기 한번 묶어볼까? 저기 한번 묶어볼까? 천천히 가주는 거죠. 여기를 일단 A씨로 묶으면 되지 뭐. A씨로 묶어. A 빼기 C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럼 가운데 제곱 일단 공식이잖아.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묶는다. A 빼기 C 그 옆에 외우고 있죠? 믿습니다. 외워야 돼. A제곱 더하기 그렇죠. AC C제곱 그렇죠. 외우고 있어야 된다.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앞에는 보지 말고 얘랑 얘를 인수분해 보니까 똑같은 게 보이죠? 그죠? 그럼 또 묶는 거야, 지들끼리. 여기랑 여기만 묶어 좀 내려와서 A 빼기 C로 묶는다. 자, 그럼 이제 A 빼기 C를 꺼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얘랑 얘를 더해서 가는 거죠. 자, 그럼 봐봐. A제곱 더하기 몇 AC가 되죠? 2AC가 돼버리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무슨 식이죠? 완전 제곱식이잖아. 완전 제곱은 묶어야지. 자,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인 거 알았어. 이 둘이 더해보니까, 아, 이게 A 더하기 C의 제곱이, 아, 그럼 끝났습니다. 봐봐. 끝났어. 봐봐. 앞에 있던 A 더하기 C가 나왔다, 이거.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잖아. 아, 이제 배죠. 이제 확신이 들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아, 그럼 끝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자, 이제 정리한다. A 더하기 C로 묶어 가로 열어야 돼. 나머지 싹 다 묶을 거야. B제곱 간다. B제곱 더하기 A 더하기 C의 제곱 닫아. 근데 그게 뒤에서 뭐가 붙어 있어? 는 0이 붙어 있지. 자, 이제 이거를 지금부터 해석할 거야. 뭐야? A 더하기 C를 묶었잖아. 뭐 하는 거야? 여기를. 자, 여기서 하나 뺐으니까 얘랑 얘 곱한 거 써야 돼. 합차 공식 다들 알지? A제곱 빼기 C제곱을 이렇게 묶었어. 이렇게 달아왔어. 자, 됐어. 자, 그리고 형광펜 준비하고 문제 읽는 법이야, 이것도. 자, 저기 길이라는 단어에 강조해. 길이에 강조해. 위에다 써놔. 양수 플러스라고 써놔. 길이가 당연히 양수죠. 우리가 자대고 읽을 때 그 길이를 음수로 읽지 않습니다. 길이라는 개념, 넓이라는 개념, 부피라는 개념은 전부 다 양수일 수밖에 없다. 양수인 거 알겠니? A, B, C가 기본적으로 양수인 거 알겠어? 자, 봐봐. 이 구조를 봐봐. 얘랑 얘랑 곱해서 몇이 나왔어요? 몇이 나왔어요? 0 나왔죠. 결론이 뭐야? 둘 중 하나가 몇이 난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얘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 둘 다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길이니까 양수니까 얘는 0이 될 리가 없어요. 양수 더하기 양수라서. 결론입니다. 누가 0이란 거야? 얘가 0이란 거죠. 써볼까요? 여기서 빼기 C제곱을 넘겨주면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공식이 되죠. 자, 무슨 공식이 됐나요? 피타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거 주관식이라고 쳐봐. 이것도 중요한 거야. 피타고라스네. 그러면은 직각삼각형 5글자만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직각삼각형을 얘기할 때는 빗변이 누구인지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직각삼각형을 답으로 쓸 때는 잘 들어. 주관식 1번은 틀린다고. 직각삼각형을 쓸 때는 빗변이 누구인지 밝혀야 돼. 빗변이 누구죠? C죠.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말해도 괜찮아. 그럼 정답이 5번이 되겠지. 5번 일단 골라봐. 자, 정답 5번 체크하고. 그리고 이거 다르게 표현하는 법 하나 더 알려줄게. 이 한 끗 차이로 애들이 문제를 답을 못 골라요. 자, 일단 여러분 빗변이 뭔지는 알았죠? 빗변이 뭔지 알 거야. 그죠? 빗변, 가장 긴 변, 경사